상해 임시정부를 세워 출범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승계하는, 대한제국을 잇는 민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했다는 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이 그렇게 못난 역사인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제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역사로 알았다는 겁니다. 유교 망국론의 연장선상에서 고종시대의 기존설에 대한 의심을 저는 벌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고종시대를 다시 보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결국은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처음 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떤 군주였던가? 결국 호종은 계명군주다. 그리고 자력근대화를 노력을 했고 목표는 자주독립국, 영세중립국이었다. 그 책에 실린 그 논문들은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럴까 이렇게 오히려 소극적인 반응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특사를 보내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활동하던 일본 기자들도 한국의 군주는 또는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는 군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헤이그 특사 사건이 난 뒤에 그 표현이 확 바뀝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 방치 말에 암군이다. 어두울 암자 암군이란 말을 써요. 자기네 말을 안 듣는 군주라는 뜻으로 암군이란 말을 썼어요. 그 각본에 아직도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예. 내가 보여줄게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어. 이 배경이 근사하잖아요. 서재 분위기 나죠. 근데 어떤 사진은 똑같은데 배경을 지워버려서 그래 이렇게 소파를 만들어 놓고 스케치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조작을 한 거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비녀예요. 큰 비녀가 2개라고. 궁중에서 큰 비녀를 2개 꽂을 수 있는 여성은 왕비밖에 없어요. 근데 바꿔놓고 뭐라고 그 캡션을 붙였냐면은 칩레디 상궁이라고 그랬다고. 이 일본에서 조선 왕비를 시해할 때 확인용으로 이걸 일본 사진사 궁중에 들어와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를 저지른 뒤에 궁녀라는 그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썼어요. 결국 일제 식민 지배 그 속에서 자기네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거의 전면적인 왜곡을 가해졌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국가 운영 능력으로 봐서 이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다. 남의 보호를 받을 나라가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근대사 공부를 하면은 기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그 얘기를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사료를 보면은
사료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참 어렵죠. 초청받은 입장에서 보면 초청한 분이 상당한 용기가 있다. 특히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 평소에도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연구는 언젠가 일본인들, 또 일본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죠. 박사과정의 연차수가 높은 학생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일본 근대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끌어간 정치 지도자들의 국가 경륜에 대해서 자기는 역사학도로서 대단히 높은 존경심을 지금까지 보내왔다. 이토 히로부나 야마가다 아리도모 이런 사람들은 다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웃나라 조선에 가서 그런 침략적인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레포트리고 제가 쇼크를 받았지. 역시 역사를 바로 안 일으키는구나. 명성황 관계 쓴 거 다 모아가지고 책을 내야 되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글 써놓은 게 많은데, 그래서 모아서 앞뒤 맞춰서 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편집을 해야 되죠. 논문 집이 되면은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좀 일반화를 좀 또 독서용으로도 만들 필요도 있고, 논문은 연구 1차 단계고 완성 단계에서 책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2010년 9월에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받았거든요. 취임을 한 뒤에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바로 들어가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겁이 없었죠, 아무것도. 조선왕조실록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어렵더라도 영어로 번역해서 이걸 세계 지식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30년 걸려 좋다. 그렇게 얘기했대. 어느 국회의원이 적극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예산 확보를 했어요. UAI가 승인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의 문화를 연구할 때 필요한, 역사 문화 연구할 때 문헌 집성 같은 거, 코르푸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 학술원의 박영식 부회장께서 거기에 걸맞는 주제를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 실록 영역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 기관이 협정을 맺어서 UAI 보급사업 신청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채택이 돼서 5년이 지났네요. 제가 다른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그 조선왕조 실록덕입니다. 가서 조선왕조 실록이란 것 이런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그 근 500년의 기록이 하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느냐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조상덕을 단단히 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80년대에 모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명함이 다 한자로 돼 있어 이름이. 이게 뜻밖에도 사료가 돼. 명함이 언제까지 한자로 썼냐 이름을. 지금은 명함에 한자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지. 이런 조그만 것도 다 역사네요, 지금. 제가 저를 보고 고정 변호사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는, 제가 그 위조 서명 대조했을 때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 검사 같아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역사학은 어떤 의미 있는 주제를 놓고 그거의 그 진실을 찾아가는 그 추적의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조선왕조 실록에 이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1500년부터 막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앞에는 별로 없다가. 이게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17세기에 그 소빙기 현상이 있었다. 오히려 이걸 보니까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조선왕조 실록 기록하고 일치하는 거야. 16, 17세기가 가장 조선왕조 어려운 때잖아요. 그게 보통 유교, 탁상정치, 사화당쟁으로 해서 백성들이 피폐했다. 인재의 소치다. 이게 일본 사람 주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인재가 아니라 천재, 천재지변의 결과다 하는 걸로 확인을 하게 됐죠. 역사학이라는 게 본래 그런 것. 적어도 앞에 한 사람 얘기를 답습하면은 그건 뭐 그냥 되풀이 하는 거지 이 창의적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앞으로 주어진다면 우주와의 대화로서 인류 역사의 그 주요한 측면들을 살피는 그런 연구 성과를 좀 남겨서 우주와 인류 역사를 최초로 길을 연 역사학자 이런 이름이 남겨졌으면 합니다. 근대 시민사학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고종이 우유부단한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내가 이미 알았던 기본 역사에 몰랐던 독특한 여러 사실들을 첨가하는 느낌이었다. 강연을 듣고 보니 역사가 조금 더 재미있어진 것 같다. 하나, 둘. 역사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돼야죠. 반문이라는 거는 역사 연구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연구라는 거는 새롭게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저 경우는 워낙 이루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의 반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진실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내 역사 공부는 반문, 의문 제기, 그리고 일종의 통설에 대한 도전, 이걸로 이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